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틸렉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이런 유틸렉스 같은 신약 개발 후보 물질을 갖고 이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수익 기반이 없습니다. 이 말뜻은 자신들이 연구하는 신약 후보 물질의 연구 성과에 따라서 이것을 라이센스 아웃하거나 또 이걸 중간에 아예 그냥 회사를 매각해 버리거나 그래서 이제 제약사 같은 든든한 후원자를 잡든지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라이센스 아웃의 경우 전임상 단계냐 임상 1상이냐 또 임상 2상이냐에 따라서 그 기술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술성 검사를 통해서 상장했을 때 그 자금을 갖고 최대한 임상 단계를 높여서 비싼 가격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의 특징은 기존의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스위스 같은 이런 다국적 제약사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 단백질 기반의 수백 년 동안 이 만들어 왔던 그런 기존의 그 주류 제약업계의 연구보다는 신기술을 기반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전자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이나 나름대로 각종 연구 기자재들을 잘 갖추고 있고 이러한 연구 기자재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연구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은 카티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 개발된 그리고 새로 알게 된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새롭게 나타난 신약 후보 물질과 또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선진국에서든 다국적 제약사들이 자신들이 단백질 신약만 개발을 하다가 어쩌면 신약 개발의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자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보다 진보된 기술을 갖고 또 진보된 신약 후보 물질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런 요청이나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죠. 유틸렉스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이 전임상에서 이제 임상 1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창업자인 권병세 박사가 이 공동대표이사로 이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최수영 공동대표이사를 영입을 해왔죠. 이거는 이 신약 개발 회사들이 대부분 다 개발에는 잘하고 있지만 기업 경영에서는 뒤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이 최수영 공동대표이사를 영입해 온 것은 나름대로 경영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대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유틸렉스가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파이프라인 중에 가장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건 EU307이라는 카티 치료제로 이 카티 치료제는 이제 전임상에서 임상 1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 간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에 대해서 그 임상 방법을 KFDA에 변경 승인을 해서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임상 실험을 할 때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좀 다른 결과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러한 방법들을 중간에 KFDA는 관리하는 한국 신약 신약 개발을 관리하는 Food and Drug Association 그래서 이 KFDA에다가 승인을 받고 변경한 임상 1상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에서 2년 동안 개발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이 카티 치료제에 대한 임상 단계는 더 진전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기술을 중간에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밀고 가서 뭐 임상 3상에서 승인을 효과를 확인하면 상업화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임상 2상이나 임상 3상은 아직 불안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유틸렉스는 중국 업체이긴 하지만 EU101이라는 그 시작 후보 물질을 임상 1상에서 라이센스 아웃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수익 구조를 갖고는 여전히 R&D 기반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번에 이제 각종 이 3분기까지의 실적들을 보면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뭐 이거를 그 기술을 이제 자체를 라이센스 아웃한 게 아니라 거기서 발견된 어떤 물질들을 중간에 다른 연구소들에게 공급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매출을 일으킨다든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신약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것과는 좀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3분기에도 지금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3,930만 원과 또 장비 임대 매출에서 8,60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 해봤자 1억 2,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실적이면 내년이면 관리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면 누적 1억 2,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영업 손실은 224억이나 발생하고 있어서 작년에 유무상 증자를 통해서 505억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을 했는데 그 돈의 거의 반 정도를 벌써 다 소진해 버린 거죠. 세 분기만. 그만큼 이 연구를 계속하는 데 있어서 계속 기업 가치를 갖기 되게 어려운 회사입니다. 그리고 최대주주는 지금 현재 21.74%를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표이사라고 있는 권병세 박사가 10.80%밖에 되지 않죠. 이렇게 최대주주 지분이 낮을 경우에는 솔직히 투자자들도 좀 불안한 건 사실이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까도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GPC 그 EU307이라는 이 임상 1상에 대한 방법을 변경을 해서 이 카티 치료제에 대한 임상 1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틸렉스의 지금 실적은 지난 그 11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는 지금 10월 30일 날 2,310원을 찍은 게 바닥이고 그 이후에 서서히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그 연말에 가서 회복세를 나타내는 경우는 대부분 그 다음에 3월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에게 뭔가 좀 호재성 재료를 내놓고 해서 주가를 최대한 많이 끌어올려서 주총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막연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측면이 있죠. 이거는 다른 바이오 업체들에서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바이오 업체들은 그 연말, 특히나 시장이 약세일 때, 이럴 때 연말에 강한 특징이 있고, 특히나 내년에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이 바이오 업체들처럼 그 신규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하는 데 있어서 금리가 떨어지면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 측면이 이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회사가 그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진행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는 계셔야죠. 그래서 시장이 약세일 때 약세장의 도피처로서 특히나 이제 제약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 성격을 나타내지만 이 바이오 신약주들 같은 경우는 아싸리 처음부터 이 실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오히려 연말과 연초에 그 주총 전에 좀 강한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종목들을 투자할 때는 그 타이밍을 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방송을 드렸을 때는 장대 양봉 나왔을 때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직 연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 주가가 한번 끌어올려주면 개인 투자를 뛰어들고 거기서 손절치고 나가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추격 매수해온 개인 투자자들한테 더 던지고 빠져나오는 거죠. 이건 많이 써먹는 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시고, 하지만 이런 바이오 업체들도 반짝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연말 연초라는 사실, 즉 주총을 앞두고 어떻게든 호재성 재료를 내놓는 사이에 주가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타이밍에는 그나마 또 투자할 만한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지금 시장이 경기 침체 속에 나쁘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체들이 수익이 나기 어렵고 해서 그 대안으로 잠시 잠깐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타이밍을 잘 보시고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보시면서 타이밍을 잡으시면 충분히 이런 종목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